저는 용문고 1학년, 2학년 영어 내신을 맡고 있는 송경진 강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 24학년도 중간고사 분석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요, 이번 중간고사 내신 분석 그리고 이번 기말 대비 내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내신 분석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이번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시험 범위,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 각각 어디에서 더 많이 나왔고 어떤 유형이 많이 나왔는지 분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문항, 서술형 문항 몇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단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서는요, 일단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용문고 일단 내신 특성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1학기와 2학기 시험 범위에서 이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총 4번 시험 중에 가장 쉬웠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매년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의 특징이 어휘 문제가 좀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영영풀이, 빈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출제가 돼서 이제 앞으로 한 단어를 외우더라도 그 어휘의 이제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영영풀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거의 틀리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영영풀이 문제보다도 조금 더 까다로운 영영풀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작년도 1학년에서는 영영풀이 문제를 좀 헷갈리게 어렵게 내서 1등급 아이들도 영영풀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휘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낼 계획이라면 영영풀이도 좀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이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글의 순서, 빈칸 등 이런 게 이제 수능형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어법을 모르더라도 지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이 되었더라면 쉽게 오답률 거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기본 어법이 부족하더라도 지문의 한글 해석만 열심히 이해를 하고 많이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거의 한 40점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로는 이제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애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항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유형으로는 이제 서술형의 요약문 유형이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글로 요약문을 이제 뭐 만들어봐라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어휘를 지문 속에서 찾아서 본인이 적절하게 어법에 맞게 변형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문 속에서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 어휘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지 문법을 알아야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 애들이 많이 틀려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과 좀 다른 점이 원래 교과서가 2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과서가 1과만 들어갔고, 이번 기말고사에도 일단 지금 제가 전달받는 바로는 교과서는 1과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1과랑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매년 모의고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말에도 한 17에서 18지문 들어갈 예상이고, 근데 특이한 점이 이제 뭐 리스닝 부스터는 이제 작년에도 있었던 교재 그대로 사용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 부교재가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부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만 1과만 더 많았을 뿐 지금 이 정도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올라온 첫
고등학교 시험이었는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아마 기말에도 이 정도의 이제 시험 범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큰 변동은 없는데요. 그래서 객관식 22문항, 그다음 24문항, 그다음 서술형 6문항인데 서술형 배점이 보다시피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번에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맞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서술형에서 손도 못 댔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제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좀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아예 영장 문제에서 그냥 머릿속에 하얘졌다 이런 답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은 정답을 맞추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문제 출제 비율을 보시면은 일단은 내용 문항이 14문항으로 39.8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점 정도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문법을 몰라도 여러 번 복습을 했다면 맞출 수 있는 점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동은 크게 없이 한 40점에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 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안 내요. 그래가지고 35, 그래서 30점대 더 적어지는 경우는 없고 40점에서 40점 초반 왔다 갔다 하게 기본 점수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그 다음에 어휘가 어법보다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등급 맞는 친구들이나 중학교 때 어법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돈 친구들은 어법 문제 오히려 더 쉽게 느껴요. 그래서 어휘가 정말 내신 시험에서는 고난도 문제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작이 2문항으로 12점 크게 출제가 됐고 듣기는 항상 5문항 정도 점수도 10점대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부교재가 거의 50%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총 4문항밖에 안 나왔거든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4문항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문제점이 여기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가 교과서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모의고사 지문이 저랑만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이제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복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좀 많이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일 처음 진도를 나가요. 그리고 부교재나 모의고사보다도 교과서가 좀 내용이 쉽고 문장이 짧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하기가 수월해서 교과서에만 조금 좀 이것만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교과서는 4문항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시험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랑 개별 상담을 했을 때도 부교재를 일단 최소 5회에서 6회독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부교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교재 다음으로 모의고사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항 이제 시험 문제를 좀 보시면 아이들이 가장 궁금했던 점이 듣기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변형이 되나 이걸 좀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학교 시험지고요. 요게 이제 리스닝 부스터 원문인데요. 리스닝 부스터에서는 이제 원래는 문제가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이제 여자의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 그거를 유추해보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 지문을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의 내용만 한 번쯤 알고 있었으면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여기서 이제 세부 내용 파악으로 그래서 이 지문 속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제 여자가 주유소일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지문의 내용만 한 번쯤 읽어봤으면 듣기 5문제는 수월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듣기 5문제 중에 문제를 틀린 게 있다면 이제 기말 대비 때는 이게 한 회당 한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들을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험 전날에 대본만 숙지를 하고 가도 5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마지막 포인트 2에 보시면 숫자를 계산하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스크립트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 뭐 20이었는데 30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도표의 OX 정도만 바뀌기 때문에 지문만 잘 숙지하고 가면 듣기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문항으로는 서술형 문제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문 완성하기가 이런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 지문 속에 내용을 읽고 밑에 요약문을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 일단 첫 번째로는 수능 특강 라이트 1강에 2번 목적 유형을 요약문 서술형으로 변형했는데 용문고 시험 선생님들의 시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잘 공부를 안 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지문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목적 유형인데 이 유형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간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 쉬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유형에서는 시험 문제가 굳이 나올까? 굳이 이 지문에서 많은 좋은 지문들이 있는데 이런 쉬운 지문에서 문제를 낼까? 해서 공부하지 않은 유형들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목적, 그리고 도표, 그다음에 실용문 뭐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에서 좀 서술형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도 선생님 이 지문을 꼭 해야 될까요? 하는데 제가 그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문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해서 이 지문이 이제 시험 전날에 서술형 기출문제로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좀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자,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일단 지문 속에서는 주어진 단어가 unexpectedly 해가지고 부사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법에 맞게 왜 여기에 과거 분사의 형태로 고쳐야 하는지 스스로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단어를 알더라도 문법 변형이 가능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에 들어갈 어휘도 지문 속에 이 어휘를 앞에는 지금 앞에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왜 고쳐야 했는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어휘와 어법 둘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랑 상담하면서 기말고사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공부하더라도 그 단어의 부사 형태, 그 단어의 반의어 형태, 그래서 on을 붙여야 반의어가 되는지, in을 붙여야 반의어가 되는지 그런 걸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의 어휘 실력도 향상될 뿐더러 용문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문항 세 번째는 두 문항을 제가 이렇게 스캔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두 문항이 영작 문제 총 합쳐서 12점. 그래서 이 영작 문제에서 애들이 손도 못 댔다라는 게 많이 나왔고요, 의견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교과서에서 출제된 거고요. 요거는 수능 특강 라이트에서 출제된 영작 문제인데 특징이 요것은 한글 해석을 주어졌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글 해석조차 주어지지 않고 학생 본인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면서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내용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영작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서 서술형 4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로 오답률이 꽤 높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일단 교과서는 한 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적어서 교과서 한 과 정도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다 외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수능 특강 라이트가 문제예요. 이게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범위를 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연습을 하냐? 한 지문당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
그 다음에 주제문 같은 거를 한 2문장 정도 암기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2문장을 똑같이 이런 유형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글 해석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서술형 대비시키는 테스트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연습했던 문장들 내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글 해석 주어주고, 그 다음에 알맞은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를 매주 목요일 클리닉 시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능 특강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직전 대비에 했던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이 난 친구들은 되게 반가워하면서 되게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소에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서술형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장을 조금이라도 써서 이제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런 문장 시험을 계속 봐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아닐 때도 문장에서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들 계속 암기하는 연습을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후기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말 대비 내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말고사 학습 전략, 그리고 저의 내신 프로그램, 그리고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기말 대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요 유형은 정말 기본기가 없더라도 노력을 하면 맞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용 관련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 독해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시킬 건데, 이제 지문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으려면 일단 그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소재 키워드, 그 다음에 중반부에 여기에서 주제문, 그 다음에 후반부에 뭐 예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암기를 시키면 아이들이 이제 내용 기억을 할 때 그 키워드 중심적으로 그 근처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는지 같이 기억을 하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글 해석부터 암기를 먼저 시켜서, 그 다음에 다양한 수능형 변형 문제로 순서 문제도 풀어보고 빈칸 문제도 풀어보고, 이제 쉬운 유형부터 먼저 실수를 하지 않게 정복을 하는 게 저희의 이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양의 어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저희 어휘 테스트 정규 시간에도 항상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휘 위주의 이제 변형 문제도 그 다음에 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가 작년에 비해 좀 다소 많아진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모든 지문, 모의고사 포함해서 전부 다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필기본도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양문 서술형은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신 첫 주차와 2주차 정도까지는 이제 진도를 쭉 나가고요. 진도 나간 다음에 기본 문제 다 풀고 그 뒤에는 이제 용문고 킬러 유형 위주로 변형 문제가 매주 제공이 돼요. 그래서 뭐 한 회는 이번 주는 어휘 문제, 뭐 다음 주는 요양문 문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 문제가 제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프로그램은요, 일단 당연히 다 교과서 진도, 모의고사 진도, 부교재 진도 다 직접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필기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꼼꼼하게 손필기로 정리해서 서술형 나올 만한 문장, 어법 나올 만한 포인트, 어휘, 동의어, 반의어 싹 다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제 시험 마지막 주차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필기본 보고 본인이 필기가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필기본으로 이제 요약된 거 보면서 공부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자료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주 새로운 유형으로 용문고 필수 유형부터 고난도 어법어휘, 요양문 문제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지가 나가요. 그래서 주간지 나가면 제출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제출 안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그때까지 안 되어 있으면 계속 보강으로 일찍 나와서 끝까지 검사를 받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다양한 자료 많이 제공을 하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아이들이 풀 때 퀄리티가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으로 제가 최상의 퀄리티 변형 문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정규 내신 수업 클리닉 시간에 꾸준한 주요 문장 암기 시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신 수업뿐만 아니라 정규 때도 서술형 대비 문제를 계속 풀고 있고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랑 테스트 문자로 다 발송이 되고요. 그래서 과제가 안 될 시에는 언제까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안내 문자가 학생과 학부모님께 다 전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정도씩 일찍 나와서 저랑 추가 보강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장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그런 이제 필수 문장들 위주로 암기시키고요. 이제 어법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신 수업 시간에 나올 만한 그런 어법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서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도 충분히 내신 대비 때는 다 따라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올 만한 부분들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암기시키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꼼꼼한 학습 후에 많은 양의 변형 문제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여러 변형 문제가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독해하기 위해서 방법도 수능 독해에도 적용되는 방법도 많이 설명을 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이상으로 용문고 1학년 영어 분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